여기는 전농 이동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에 서울시립대학교가 학교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멋있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개교가 100주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101년이겠죠.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건립 당시의 학교의 이름은 경성공립농업학교였습니다. 이 경성공립농업학교에서 출발한 서울시립대의 역사를 그나마 살펴볼 수 있는 건물이 이렇게 이제 한 세 채, 박물관, 경론관, 자작마루 이렇게 세 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은 아니지만 흔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전농 이동에 나온 김에 그 흔적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저만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 흔적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잡아야 한 10명? 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사실 거의 모르는 흔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저만 알고 있다는 게 뭐 중요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인데,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안쪽에 보시면 지금은 저렇게 고양이들이 있네. 고양이들의 거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볼까요?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아유 미안하다 야 얘들아, 쉬는데 요 살짝만 찍고 갈게. 뭐 이렇게 탑같이 되어 있는 돌 무더기가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돌들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1940년에 세워졌던 동상의 좌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로 동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동상을 받쳐주는 기단, 좌대 역할을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명패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동상하고 명패는 다 없어지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940년에 여기에 세워졌던 동상이 그 니노미야 긴지로, 본명은 니노미야 타카노리 라는 사람의 동상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실존 인물이고요. 뭐 일본의 지역 농촌 사회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농업 계몽가인데, 이 사람이 동상이 여기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메이지 천황, 아니지 메이지 일왕이지 무슨 천황, 메이지 일왕이 그 평소에 이 니노미야 타카노리, 니노미야 긴지로의 동상을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니노미야 긴지로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농업 계몽가인데, 이 사람이 사실 유명한 건 그 어렸을 때 그 불우한 환경을 딛고 낮에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밤에 남는 시간에 게으름 부리지 않고, 게으름이 아니지 그냥 뭐 자거나 쉬지 않고 그 남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다.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사자성어로 따지면 뭐 주경야독. 맞아요. 그 주경야독의 그야말로 화신 같은 존재예요. 메이지 일왕으로서는 이 사람을 아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일본의 국민들이 이 사람처럼 살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낮에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쉬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그 남는 시간에도 뭔가 자기를 위해 개발해서 또 낮에 뼈 빠지게 더 잘 일할 수 있게,
이런 국민을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국민상에 딱 맞는 사람이었죠. 이 니노미야 타카 긴지로라는 사람이 1920년대부터 일본 각지의 학교에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지게 돼요. 사실 학생들한테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뭐 제일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 1920년대부터 일본 전역 학교에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고, 메이지 일왕이 또 좋아했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메이지 일왕에 대한 생각이 각별하죠. 이 한반도에는 1920년대 중반부터 이 사람의 동상이 본격적으로 건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성 공립농업학교에도 이 니노미야 긴지로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니노미야 긴지로라는 사람 자체는 뭐 물론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본받을 구석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탓하기가 쉬운데 저처럼 이 사람은 그 환경을 딛고 정말 그 환경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 능력을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을 했으니까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미덕이 이게 일본 제국주의라든지 나라에서 이거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고자 했을 때는 문제가 틀려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저희는 그런 거 특히 더 싫어하잖아요. 진짜 뭐 24시간 자기 생활 없이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자기 개발해서 성공하자, 이런 논리는 사실 요새 사회에 잘 맞지 않지만 그 논리의 화신인 셈이에요. 니노미야 긴지로는 모든 걸 걸어서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해라, 뭐 이런 논리를 심어주기 위해 세웠던 동상이니까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이 니노미야 긴지로가 동원이 됐을 때의 논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 사람을 본받을 만한 부분하고는 완전히 그 결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논리로 활용이 됐던 니노미야 긴지로의 동상이 있던, 지금은 좌대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좀 이게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동상은 경성에 살았던 돈 많은 일본인이 일본 동경에 가서 그 메이지 신궁에 보면 보물전이라는 곳이 남아 있는데 그쪽에 이제 뭐 메이지 일왕이 생전에 아꼈다던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실제 그 니노미야 긴지로의 동상이 있어요. 메이지 일왕이 생전에 아꼈다던. 그 일본 돈 많은 일본인이 메이지 신궁에 가서 그 동상을 보고 와서 감명을 받아서 다시 이제 경성으로 돌아와서 이 니노미야 긴지로의 동상을 이 경성 공립농업학교에 기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현판은 1940년 당시 그 일본인 경기도 지사가 직접 글씨를 써줘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시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동상하고 현판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게 1940년대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전황이 일본 쪽에 불리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되면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한반도 전역에 있던 금속 자원들을 싸그리 공출을 해가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집에 있는 솥단지부터 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부터 다 가져왔다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이 동상 같은 경우도 금속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금속 자원이 공출이 됐을 때 같이 공출이 돼간 게 아닌가. 뭐 강제로 압수하진 않았겠지만 아마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바치는 형태로 동상을 철거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게 이 밑에 있는 좌대는 당시 경성공립농업학교에 다녔던 4학년, 5학년 한국인 학생들이
망우리까지 가서 직접 이 돌을 채취해 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만든 좌대였다고 해요. 물론 뭐 한국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었겠죠. 당시 교장이나 교사들이 시키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망우리까지 가가지고 이 무거운 돌을 캐가지고 또 직접 져서 갖고 온 걸 텐데, 교장은 아마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일본인 자산가가 이렇게 동상을 기증했으니 우리 한국인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직접 동상의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아마 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상과 일본인 지사가 써줬다는 현판은 사라지고 이 한국인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좌대만 남아있는 게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사를 좀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 자체가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이 경성국립농업학교에서 출발했지만, 이 서울시립대학교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국인 학생들이 진짜 낮에는 뼈 빠지게 실습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한국인 학생들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이 좌대가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한국인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서울시립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론관이나 자작마루나 앞에 박물관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체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 좌대가 상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농이동 동네 일주를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꼭 설명해 드리면서 이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사와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첨언인데, 일제강점기 당시 세워졌던 그 농업학교 가운데서 이렇게 종합대학교로 다른 곳이랑 흡수되지 않고 폐교되지 않고 성장한 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유일해요.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해방 이후에 서울의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 내내 이 경성국립농업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의 중진 세력으로 성장했던 경농 졸업생들의 지원 하에 또 이 경성국립농업학교가 시립대학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동상의 좌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보물이죠, 보물. 그래, 저 정도면 보물이죠.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제 나름대로 이거를 제 기준에 뭐 서울의 보물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를 다닐 때마다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서울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재밌는 것들은 서울 보물로 지정을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서울 보물 2호로 지정하겠습니다. 서울 보물 1호는 미처 현장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청구초등학교의 압록강돌,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를 서울 보물 1호로 지정을 하고, 저거는 서울 보물 2호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동네 일주 할 때마다 재밌는 것들은 저렇게 서울 보물로 지정을 하는 저만의 퍼포먼스를 할게요. 이제 오늘이 2019년 9월 28일인데 서울 보물 반포일입니다. 그래서 서울 보물 1호와 서울 보물 2호가 동시에 반포가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서울시립대학교에 있는 그 니노미야 긴지로의 동상 좌대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